근데 이제 우리 그 단어관리반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거의 한 2년 반 된 친구거든요. 단어관리반 현재 담당 선생님. 하는 얘기가 저기 뭐야? 왜 이렇게 나보고 유해졌냐고. 소리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때 막 자기 때는 막 책상 없고 막 뭐 하고 이랬었는데 왜 요새 애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래서 되게 억울함을 이제 토로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교육벌반에서 소리친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다. 한번 들으셔야 요 이렇게 양옆 앞뒤로 여기 좀 주시고. 아이고. 그렇죠. 오늘 14강을 다 할 수 있을까? 다는 못할 것 같아. 일단 몇 개요? 13강 다 했죠? 아직 4강. 시장은 다 했구나. 다 했잖아, 엊그제. 14강 5질문이요. 5질문이 아마 다 5질문일 거예요. 14, 15, 16 다 5질문씩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5질문 3일만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그거를 약간 좀 붙여서 타이틀명을 할 건데 진짜. 일단 수업하기 전에 그 숙제 검사랑 데일리 검사 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리고 아미랑 지범이는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일찍 갔었잖아요. 그래서 다 했나요? 못한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지범이랑 서연이랑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 그거까지는 좀 다시 보여주세요. 아미는 오늘 남아서라고 했네. 네, 이거 내일 잠깐만. 아미야 이거 줄 테니까 챙겨놔. 다 이거 답집 하나 남네 근데? 답집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어? 아니요? 저요. 그래? 그리고 미리 줄 테니까 잘 챙겨놔. 보자. 그때부터 보자. 그때 뭐였더라? 그 시장하고 그거 5 있다고 그 12가 뭐예요? 아니요? 12가 뭐예요? 12가 먹고 12가 15분짜리 주냐? 열심히 옮겨 적었어? 네, 그렇죠. 못 받아가 모르는 거 하나 있었네. 그래요? 네. 근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나는 모르겠는데.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못 찾겠는데. 이거 왜 그러니까 이게 감자가 이 시스템에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가 이미 고정화가 돼 있으니까.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 미리 이미 고정화돼 있으니까. 고정 작물이 되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걸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없어요. 더 나은 걸 먹고자 하는 욕구? 네, 미리도 낫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배경지식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간접적으로 언급했죠. 그 아일랜드 사람들 얘기하면서 얘네가 빵 먹고 싶다. 근데 그게 밀이라는 게 더 우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먹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기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얘네가 대세인데 뭐 우리가 대세를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 비싸서 못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사실은 좀 알기가 좀 어렵죠. 그죠. Y잖아요. 뭘 치워 쓸수 있어요? 상관없어. 이게 무조건 대시해야 돼. 이거 근데 그냥 이거 수식하면 위치를 대수로 바꿔야 되냐고? 네.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저 위치 써도 돼요. 잘만
아니 오류가 은근히 많네. 아못 써먹겠네. 짧아져요. 그럼 뭘 짜고 골고루. 그러게 아까 안 써도 너무 가혹한데? 정말 따박따박.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네네. 그 질문을 보시고 싶은 아,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첫 문장부터 나왔죠. 자녀가 이제 제한을 갈망한다. 제한을 갈망하는 이유를 아니요, 나와 있죠. 제한을 갈망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여기 나오잖아. 불안해하니까 바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으면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야만 얘네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없으면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 제한의 의미가 지대가 있다가 이게 건강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느낌은 이제 그때 제한이라는 말을 내가 관심으로 바꾸면 좀 쉽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이 도가 지나치면 오지랖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오지랖을 부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관심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찾았어? 찾았어요. 가방에 꼬불꼬불 되고 아 진짜 몇 년대 실전 못해갖고 영어고 갔어요. 채점을 못한 걸 겁나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 근데 또 희한하게 너네 단어는 또 이거 잘 본다. 전시를 가지고 외우는 느낌? 상명이 이번에 단어 되게 잘 보네. 유희호도. 조금 약간 바뀌었나? 성형이가? 아니면 원래 단어를 잘 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근데 얘는 왜 안 했냐? 12강부터. 좋은 말 딱 해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래. 뭔가 딱 좋은 말을 하면은 뭐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좋은 말을 슬슬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로 그냥 나를 그냥 방심을 못하게 만드네. 이거 아직 다 못했고. 어제 여기 겁나 늦게 갔는데. 알고 있어? 왜 늦게 갔냐고? 아무도 못 봤어. 대시험만 2번인가 3번 갔는데. 1학년 대시험 봤어요? 네. 어제 몇 시에 갔더라? 12시 반이었나? 1시였나? 1시쯤에 갔다 왔어요. 집에 거의 1시인 것 같아요. 그쯤 갔어요. 장애 거의 안 12시에는 거의 나는 안 적이 없어. 잘하는 거야. 잘하는 왜 저랑 맞잖아. 아좀 직원이 말해갖고 좀 재수가 없을 뿐이지. 미안하다. 그러면 뭐해, 씨. 공부를 나와야지. 이거 생겼다. 초점은 아직 안 엑스가 하고요. 두 번만 한다고 써. 이해라. 진이 너무 잘한 좀 과거에 내가 LED가 될 때까지. 아니, 누가 써준대요? 뭐가 된 데까지? IT. 아니,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그 학생 지금 우리 AT 하는 분들 중에서도 고1 때부터 저 AT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왜 하고 싶은 거예요? 꿀 알바 이런 거 가까워서. 꿀알바 아닌데요? 뭐 힘들어요. 그래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아니 가까운데 뭐. 친숙한 그 아 그래?
일단은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는요, 그 그때 이제 이유를 이제 좀 들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당했던 걸 이제 좀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나만 당할 순 없지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제 했던 거, 내가 했던 모든 꼼수들을 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다 찾아내서 없애버리겠다. 뭐 약간 이제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써봤네 진짜. 뭐 준이는 자 진도 나갈게요. 14강인데 14강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확인해봐야겠죠. 이거 맨날 찾는 것도 이름이고. 14강 14, 15, 16강은 전부 다 1에서 4번이에요. 1에서 4번. 1에서 4번 전부 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14강 혹시 하고 있니? 네, 끝났어요. 끝났어? 15 들어갔어. 15 딱 들어가시면 진도가 꽤 빠르네 그래도. 빠르게 안 하면 또 쌍쌍. 혹시 내가 따라가기 어려울 생각해보니까 맞아. 진도를 다 나가는 게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자 게이트웨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도 안 나간 부분이니까 어감이 서술형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질문. 일단 구조독해 패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도입 주제 예시. 결론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 걸로 봐서는 이제 주제 제기술 문장은 따로 안 나와 있고, 그러면 만약에 빈칸 같은 걸 낸다면 주제문에다가 이제 빈칸을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부부터 볼게요. 누구에게나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가와 관련 있는 특성이 있대요. 기업가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기업가와 관련 있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럼 기업가와 관련 있는 특성이 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죠. 주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 부분에 나옵니다. 기업가와 관련 있는 특성이 뭐래요? 바로 뒷내용인데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드러나고요.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서서히 발달한답니다. 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노출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서서히 발달한다. 기업가와 관련 있는 특성이 이러하답니다. 즉 점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드러난다라고 했으니까 갑작스럽게 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서서히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발달한다 할 때 이게 뭔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부모가 이제 있으면 그 사람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게 뭘까요? 개인의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고요. 심지어 예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드러난다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셔. 근데 너네가 완전 어렸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니네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됐어. 그럼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대강은 알 거 아니야. 또는 너네가 이제 졸업하고 20대 초반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하시는 뭐 일터에도 뭐 이제 잠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좀 간접 경험하면서 이제 서서히 여러분이 이제 좀 나도 한번 이 사업에 좀 한번 해볼까? 뛰어들어 볼까? 하는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시 1, 2번의 공통점은 뭔가요, 여러분? 예시 1, 2번에서 말하는 거의 공통점이 뭐야? 환경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그 환경이라는 건 어떤 환경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기업을 하는,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즉 이제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주변에 기업가가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에 기업가가 있는 환경. 요 경우에 이제 본인이 기업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됐나요? 결국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발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회적 환경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주변 인물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기업가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기업가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뭔가 연구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대절 이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 내용은 필요 없고요. 대절부터 보자면
아무도 is born 태어나진 않는답니다. To be an entrepreneur라고 나왔는데 이 아무도 기업가가 되는 것으로 태어나진 않는답니다. 즉 기업가가 되는 걸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기업가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첫 문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업가가 될 확률은 뭐에 따라 다르다? 나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지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대자리야를 보여주는데 Everyone has the potential. 자, 모든 사람들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To become one.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one은 이제 기업가를 말하는 거죠. 즉 기업가가 될 가능성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근데 될 수는 있는데 whether someone does or doesn't become an entrepreneur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whether절 자체가 주어 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되고 있는 거 보고 있죠.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업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펑션, 어떤 작용인데요. 환경작용, 그리고 인생 경험에 대한 작용,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작용이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업가가 될 거냐 말 거냐는 거. However, 하지만 there are personality traits and characteristics. 성격적 특성과 그리고 특징들이 존재한답니다. 흔히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 그래서 기업가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성격 특징이나 그런 특성들이 존재를 한답니다. 즉 여기서 however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문장까지는 다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 근데 however 이하부터 기업가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기업가가 되기 위한 약간 최적의 조건 이런 거는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 야 너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가능성은 다 있잖아. 근데 조건이 있겠죠. 다 1등급 받으면 돼. 이거랑 사실 어찌 보면 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These traits 이러한 특성들은 are develope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되고요. And evolve from an individual social context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서서히 발달한답니다. 진화한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바로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왜 주제냐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왜 주제냐면요. 일단 여기 문장까지는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 근데 however부터 어떻다? 기업가와 관련된 성격 특성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에 알맞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기업가에 알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적 구체화돼서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됐어요? 개인의 사회적 환경.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된다는 건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예시를 미리 읽어봤지만 예시에서는 전부 다 사회적 환경을 기반으로 예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 내기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삽입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문장 삽입. 왜냐? These traits라고 했잖아. These traits. 여기서 이러한 특성들이가 있는데 특성에 대한 얘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traits, characteristics 보이시죠? 여기에 더 안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these traits라고 지시사에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traits를 알아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삽입으로 출제하기도 좋다. 보통 이러한 스타일, 이렇게 지시사나 관사, 정관사 더 같은 걸로 활용하는 게 요즘 수능 문장 삽입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내신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예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or example 예시 나온다. People with parents who were self-employed. 자, employ는 고용하는 건데 self-employed니까 자기 자신이 고용된 거예요. 즉 뭡니까? 자영업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요, are more likely to become entrepreneurs.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주변 환경에 대한 예시를 든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After witnessing a father's or mother's independence in the workplace. 자, 이 내용은 위에 나온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내가 기업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잖아. 그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아빠나 엄마의 독립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직장에서의 독립. 여기서 독립이란 말은 아니 엄마 아빠가 사장일 거 아니야. 자영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인디펜던스를 쓴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의 독립적인 일을 하는 거를 목격하고 난 후에 an individual, 개인은 is more likely to find, 생각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independence, 독립이라는 게 appealing, 매력적이라고.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독립이라고 말한 거가요.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반이어로 한다면 당연히 dependence가 되겠죠. 그렇죠? 의존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거는요. 자립했다라는 거고 뭔가 소속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말은 당연히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belonging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이어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반이어. belonging은 문맥상 반이어가 되겠죠. 문맥상 반이어. 됐어요?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게 매력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라는 거는요 자율성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자율성이라는 거는 강요받지 않음이라고도 우리가 의미를 확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유의어 같은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강요를 받지 않아.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기꺼이 뭔가를 내가 다 내 의지대로, 나의 의도대로 할 수 있음. 이 모든 말을 압축해서 independence라는 단어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similarly 나왔으니까 두 번째시겠죠? 마찬가지로가 나왔다는 건 앞 내용과 같은 속성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속성인데 예시는 딴 걸로 예시를 드는 게 similarly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도 역시나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렇죠? 지금 이 글 자체가 삽입도 좋고요. 순서 문제도 되게 좋아요. 순서로 내기도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who personally know entrepreneur.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are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be involved. 어쩌고 나왔는데 잠깐 볼게요. 어법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more than이 나오고 그 다음에 as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more than은요 than 이하 전체 이상이다 이런 의미로서 쓴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에 than 붙어 있죠. 자, 근데 비교급 than 이하를 보면은 여기에 as 나와 있고 여기에 as 나와 있네요. 보이시죠? as 원급 as. 그래서 as의 형용사 원급이 likely를 쓴 거고 그 다음에 as가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앞에 twice라는 배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것보다 2배만큼 뭐뭐 할 가능성이 more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니? 자, 우리가 흔히 be likely to 동사원형이라는 형태를 많이 쓰잖아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more를 붙이면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심지어 뭐까지 붙였냐? than에다가 twice까지 붙인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은 2배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2배가 넘게 높다고요.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기업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할 가능성이 2배가 더 높대요. to be involved니까 관여될 가능성이 2배가 더 높답니다. 어디에 관여하는데? starting a new firm. firm은 회사죠. 즉 새로운 회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2배가 더 높대. 야, 새로운 회사를 시작한다는 게 뭔데? 사업하는 거잖아. 그렇죠? as those 뭐보다? 어떤 사람들보다요. 여기서의 those는 앞에 나와 있는 people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with no entrepreneur acquaintance or role models. 그래서 기업가 acquaintance는 지인이죠. 그래서 기업가 지인이나 아니면은 롤 모델이 없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업가와 이제 좀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 환경이 기업가가 없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기업가를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할 확률이 2배 이상 더 높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저도 약간 좀 비슷한데 저도 주변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 주변에. 근데 이제 왜 2배가 더 높을까 하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할 게 자꾸 권유를 해요. 나한테 와서 권유를 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같은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학원을 차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차려서 이제 막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지. 왜 안 차리냐? 학원을 왜 안 차리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저는 차릴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학원 차릴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막 이제 물어봐요. 막 너 차려라. 야 차리면 이렇게 하고 좋고 이러한 게 좋다. 그러니까 너가 뭐 운영을 못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곤 하는데 이제 저는 차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권유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여기에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출제할 만한 것들이 이제 좀 몇 개 보였는데, 일단 뭐 어법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 생각에는 일단 순서 삽입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순서 삽입 그리고 빈칸까지. 저는 근데 이쪽이 좀 더 좋아요. 이쪽 순서 삽입. 왜냐면 순서 삽입으로 낼 만한 소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Similarly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these trace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순서나 삽입으로 낼 만한 그런 소스들이에요. 심지어 여기 however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빈칸으로 낼 거라면 아까 말했던 주제 부분 제가 체크해드렸죠. 그 부분이 좀 낼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4강의 1번 갈게요. 자, 이번에도 패턴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 도입부에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화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화석을 통해 생명체에 대해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형태로의 변화까지도 알아낼 수 있대요. 즉 화석을 통해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말에 대한 단순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말로 진화한 과정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패턴이 도입 주제 예시라고 나와 있지만요. 사실은 이 글은요. 대조관계로서 가야 됩니다. 대조관계. 자, 이 글의 대조관계는 뭡니까? 바로 올드 앤 뉴예요. 올드 앤 뉴. 됐어? 왜냐면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오늘날이라고 했잖아. 오늘날. 그렇죠? 현대죠. 현대. 그러면은 현대는 어떻다? 현대는 화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화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화석을 통해 이 생물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화석을 통해 그 생물체의 그 생물의 구체적 정보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주제 부분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시면요. 여기 예시 부분에 써 있는 거 보시면요. 예전에는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한 것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냥 피상적인 것만 파악이 가능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대조되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글이 대조가 될 때 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 대조 관계가 나오면요. 출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게 빈칸 내기 좋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순서 내기 좋고요. 흐름 내기 좋고요. 어휘 내기도 좋고요. 요약 내기도 좋아요. 이게 다 좋아요. 다 낼 수 있어요. 대조류는 다 가능합니다. 빈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올드뉴의 이제 이 빈칸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적용되는 공식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대조류 글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를. 그러니까 주어가 얘냐에 따라서 서술부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주어가 올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뉴를 말하는 건지 이거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주어가 뭐 예를 들어 올드가 나왔다. 그리고 뒤에 빈칸이 빵 하고 뚫렸다. 그러면 요 내용이 들어가야겠고요. 만약에 주어가 뉴가 나오고 뒤에 서술부에 빈칸이 뚫렸다면 요 내용이 나와야겠죠. 구체적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으로 많이 출제한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수능에서의 전략을 같이 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글을 좀 읽어봐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테니 내용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과학자들은 오늘날 are able to accurately date fossils. 화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답니다. 이 date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날짜를 파악하다. 됐어요? 연대를 추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화석이 이제 어떤 거냐? The rock-bound remains of organisms from past geologic ages랍니다. 과거의 지질 시대로부터의 바위투성이의 그런 생물의 잔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죠. 됐어요? 어쨌든 이제 이 뒷내용은 그냥 화석에 대한 정의를 말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대요. When fossils are arranged along a timeline. 자, 화석이 배열되면요. 타임라인에 따라서, 즉 연대표에 따라서 배열이 되면 과학자들은 can see gradual changes. 점진적인 변화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막 연대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년엔 어땠고요, 뭐 1250년에 어땠고, 뭐 1600년에 어땠고, 막 이런 연대표 있잖아. 이 연대표를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떤 생명체가 뭐 예를 들어 기린이 처음에 모가지가 한 요만했는데 모가지가 더 길어지고 모가지가 더 길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from A to B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from simple, 자 단순한 것에서 to more complex life forms니까 더 복잡한 생명체의 형태로까지 점진적 변화들을 볼 수 있답니다. 즉 예전에는 이 생명체가 좀 단순한 형태였다면은 이제 점점점 복잡한 형태로 진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명 배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화론의 기본은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옛날에는 이런 단순한 형태였는데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이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적응에 성공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적응에 실패한 생명체는 다 도태되거나 이제 멸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살아남은 종들은 다 뭡니까? 적응에 성공한 그런 생명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진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진적인 변화를 우리가 화석 연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오늘날 그렇대요. 오늘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evolution through various intermediate forms. 그럼 다양한 중간 형태들을 통한 그런 진화는요. 중간 형태가 뭐 수백만 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년에 걸쳐서 다양한 중간 형태를 거친 진화의 어떤 산물이 can be detected and compared, 발견될 수 있고요, 비교될 수 있는데 to the present state of an organism. 그러니까 생물의 현재 상태와 비교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간 형태를 거친 그런 진화물은요. 여기서 에볼루션은 진화물이에요. 진화의 산물, 어떤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명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1000년에, 뭐 1200년에, 1500년에 막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2022년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생물체의 형태와 요 다양한 중간 과정을 거친 요 생명체의 형태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요. 현대의 그런 이제 화석을 통한 이제 화석 연대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는가 생명체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날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현대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예시까지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는 일단은 대조관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에 대한 것만 구체적 정보가 파악이 가능하다. 얘기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oldest known species of horse. 가장 알려져 있는 가장 초기의 말의 종은요 살았었답니다.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었는데요. 6천만 년 전이면 뭐야? 6천만 년 전에 말이 살았어?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and according to the fossil record, 그 화석 기록에 따르면 was shorter, 더 짧았답니다. than 20 inches, 그러니까 20인치 정도가 짧았답니다. high at the shoulders. 그러니까 그 어깨까지의 이제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깨까지의 높이가 한 20인치보다도 더 짧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이제 형태가 다르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걸 쓴 거겠죠. Successive rock layers, 연속적인 암석층들이 yield fossils,
자, yield라는 단어는 항상 중요하죠.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뭔가를 산출해내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produce의 의미가 있죠. 뭔가를 이제 생산해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복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복하다, conquer의 의미. 잠깐만,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리네. 맞나? conquer. 이 Q U라는 아, 네, 가끔씩 헷갈려요. 어쨌든 이게 정복의 의미도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산출, 보통 산출의 의미가 좀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자, 연속적인 암석층들이 화석을 만들어내는데요. Of increasingly larger whole species. 점점 더 커져가는 말종의 화석을 만들어낸답니다. 자, 그래서 culminating in the horses of today. 오늘날의 말에 이르게 된답니다. 됐죠? 자,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6천만 년 전이에요. 엄청난 과거야. 근데 그때는 말이 작았대. 근데 이 암석층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말의 사이즈가 커져가는 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As size changes. 자, 크기가 변화하면서 so did other aspects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잠깐 보면은 수동사 주어죠. 수동사 주어. 자, 여러분 법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수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예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did라는 게 지금 내가 조동사라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동사예요. 대동사.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앞에 나와 있는 changed 말하는 거야. changed. 됐어?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쓴 거야. 시제 맞춘 거구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변했잖아. 말의 사이즈가 변했다며. 점점 커졌다며. 그러면서 다른 측면들 또한 변했다. 이런 말인 거야. 됐어? 그 다른 측면이 뭐냐? Hers's anatomy라고 나왔죠. 여기서 anatomy라는 게 해부학적 구조라고 별주 단어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말의 해부학적 구조의 다른 측면들 이런 것도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럼 해부학적 구조가 뭘 말하는 건데 예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예시가 뒤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Teeth became adapted to eating grass. 자, 이빨은요 풀을 먹는데 뜯어서 먹는데 적응이 됐답니다. 그리고 the bones of the lower leg fused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아랫다리에 있는 그 뼈, 아랫다리에 있는 뼈가 fuse가 됐대요. 이제 결합이 됐답니다. 그리고 multiple toes evolved into a single toe. 자, 원래는 발가락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발가락으로 진화를 했답니다. Surrounded by a hoof. 발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말발굽 이게 하나로 이제 진화한 거잖아요. 원래 발가락이 여러 개 있었다는데. 자, 이런 형태들로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예시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의 그런 이제 화석 연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대조는 아니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이미 대조관계로서 내용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끝났어요? 내용도 끝났는데 그럼 대조가 없네요. 애초에 대조가 없고 그냥 원웨이네요. 원웨이. 내가 근데 왜 저렇게 정리했지? 죄송해요. 대조가 아닙니다. 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오늘날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오늘날 굉장히 발달된 이런 기술력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화석의 연대를 잘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이 글은요 어떤 필자의 논리 같은 게 들어간 글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봤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설명문이고요. 따라서 일치 같은 걸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벌써 40.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나 되게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46분이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 어때? 동네?
맞잖아. 서연아 맛있는 거 줄게. 저희는 하나밖에 없어. 혼자 여자잖아. 제가 깜빡 기억을 잘.